하루 1시간으로 일주일 만에 작가 되는 법. 저자 프로필. 황준현.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우연한 기회로 작가가 되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로 책 쓰기 코칭을 하게 되었다. 4권의 책을 썼으며 많은 사람에게 작가라는 이름을 선물해주고 있다. 제주도 책쓰기 연구소 대표, 작가의지 공동대표 등 책 쓰기와 관련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오늘도 책을 쓰고 또 책을 쓰도록 만들고 있다. 블로그, 책듣남의 사색공간 유튜브, 제주 황작가의 복소리 이메일, 황1234@naver.com 황1234@naver.com 오픈톡방, 매주 화요일 9시 책쓰기 무료 특강 진행. 목차. 프롤로그 책을 쓰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1. 주제를 못 정하겠어요. 2. 주제가 정해지면 책 쓰기는 쉬워진다. 3. 출간 기획서만 잘 써도 책 한 권은 쉽게 완성된다. 4. 출간 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5. 누가 제 책을 볼까요? 6. 꼭 제목과 목차를 먼저 정하고 책을 써야 좋을까요? 7. 글쓰기를 못해도 책을 쓸 수 있나요? 8.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책을 쓸 수 있나요? 9. 잘 팔리는 책은 어떻게 써야 할까? 12. 책 쓰기는 100m 달리기다. 에필로그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1시간만 투자하라. 그리고 챌린지를 하라. 프롤로그. 책을 쓰는데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2019년 3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나는 작가가 되었다. 그때는 책 쓰기 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작가가 되려고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꿈을 꾸었느냐면 아래의 말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책 읽는 사람보다 작가가 되려는 사람이 많다. 그리고 지금도 그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이 작가를 포기하기도 한다.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여러분, 성경을 일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85시간입니다. 충격적이었다. 나는 겨우 365일, 8760시간 중에 85시간도 못 내서 성경 일독을 못한단 말인가? 그리. 고 거짓말처럼 그해 나는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 85시간이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럼 과연 책을 쓰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필요할까? 여러분이 지금 읽는 책은 정확히 6일이 걸렸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썼길래 6일 만에 한 권의 책을 썼을까? 놀랍게도 단 1시간이다. 새벽 6에서 7시까지 단 1시간만 책을 썼다. 5일 만에 본문을 다 썼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 프롤로그 그리고 에필로그를 쓰고 퇴고 후 책을 낼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책 쓰기를 단 6일, 그것도 6시간 정도 만에 할 수 있다. 내가 이미 여러 권의 책을 낸 작가라서. 아니다. 이제껏 수많은 사람을 작가로 만들었지만 작가가 되는 데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심지어 예전에 전자책을 한 권 낸 적이 있었는데 기획부터 자료조사 그리고 전자책 등록까지 4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책 쓰기가 분명 쉽지는 않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도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현재 3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 책을 쓰고 있다. 대부분 한 번도 책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심지어 책을 쓸 생각도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하루 1시간 투자로 지금 꽤 많은 분량의 책을 썼고 조만간 책을 내고 작가가 될 예정이다. 책을 쓰는 데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린다. 심지어 하루만 해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하루 1시간씩 며칠만 투자해보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여러분도 작가가 될 수 있다. 이제껏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책 쓰기 특강을 하면서 깨달았다. 작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하루 1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 작가가 되었다. 오, 하루 종일이 아니다. 그리고 몇 년도 아니다. 하루. 1시간 그리고 단 며칠만 투자해보라. 이 책에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하루 1시간만 투자하면 누구? 나 작가가 될 수 있다. 그 비결을 알려주겠다. 1. 주제를 못 정하겠어요. 사실 책 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기획하기, 즉 어떤 책을 쓸지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책을 써야 할지 정하기는 의외로 쉽다. 나는 아래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혹은 겹치는 것을 추천한다. 1. 현재 하는 일, 미래에 하고 싶은 일. 3. 5년 전에 자신에게 혹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 최근 책 쓰기 코칭을 하면서 봤던 책 중 인상 깊었던 책 제목이 있다. 바로 다음 제목이다. 아들아, 너만 봐라. 제목을 보자마자 내용이 궁금했다. 그리고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졌고 책 내용이 좋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 속에는 다음과 같아. 직장 눈칫밥 30년 비밀병기를 아들에게 월급쟁이 아빠가 전하는 진짜 직장생활 생존 노하우 100.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요즈음이다. 3포 세대라는 용어는 이제 매일 접하는 일상어가 되었다. 자, 연희 서점은 취업, 회사 생활 관련 도서로 넘쳐난다. 서가를 둘러보면 직장인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야 하며 친화력 좋고 리더십을 갖춘 프레젠테이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외국어 2~3개쯤 하는 것은 기본이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즐겨야 한단다. 만약 사회생활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처음부터 한다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사회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시작한다면 어떨까? 남들보다 훨씬 잘 적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누구나 자녀들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즉 주제를 정하기 어렵다면 3번째 주제로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작가는 자신의 회사 생활 노하우를 책으로 썼다. 즉 현재 하는 일로 책을 쓴 것이다. 다음에 저 자 소개다. 아들아, 너만 봐라. 는 유공, 다우케미칼 등에서 30여 년간 직장 생활을 한 저자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월급쟁이가 되고자 하는 아들을 위해 정리한 회사 생활 노하우이다. 그렇기에 교과서적인 답변이 아니라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경험론적 해법들을 제시하며 만능 신입사원이 되는 법이 아닌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의 월급쟁이의 100가지 생존 법칙을 알려준다. 회사 생활을 30년 이상 했기에 회사 생활에 대한 노하우를 쓸 수 있었다. 만약 이 작가가 전혀 다른 분야를 쓰려고 했다면 책 쓰기는 처음부터 어려웠을 것이다. 자신이 아는 분야, 즉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책을 쓴다면 책 쓰기는 쉬워진다. 2. 주제가 정해지면 책 쓰기는 쉬워진다. 현재 책 쓰기 챌린지를 진행 중이다. 40일 만에 하루 한 장씩, 즉 40장의 원고를 쓰는 것이다. 하나의 책은 대부분 40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다. 즉 40개의 글만 쓴다면 누구나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다. 심지어 이보다 적은 양을 써도 작가가 될 수 있다. 나도 내가 40일 만에 얼마나 글을 쓸 수 있을지 궁금했다. 결과는 10분 만에 1200자를 썼다. 왜 이렇게 술술 쓸 수 있는지 생각해봤다. 생각해보니 주제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PDF로 만들면 소책자가 되고 좀 더 모으면 전자책이 된다. 많은 사람이 글쓰기가 힘들다고 한다. 왜 그럴까? 대부분 기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40일 책 쓰기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새벽 6에서 7시에 글을 쓰기로 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실 무엇을 쓸지 정하지 않았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다. 예비 작가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책 쓰기를 주제로 책을 쓰면 어떨까? 그런데 재미있게도 주제가 정해지자 글이 술술 나오게 되었다. 왜냐하면 기획을 했기 때문이다.
즉, 책의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글을 잘 쓸 수 있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빈 여백에 아무것이나 쓰라고 하면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까? 어쩌다 책 쓰기를 하게 되셨어요? 작가님의 인생을 3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작가님 인생에서 전환점이나 되었던 일이 있었나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것이 바로 책 쓰기다. 그래서 독서는 저자와 대화라고 하는 것이다.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말을 한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글쓰기가 훨씬 쉬워진다. 3. 출간기획서만 잘 써도 책 한 권은 쉽게 완성된다. 책 쓰기 코칭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항상 과제로 내는 것이 있다. 바로 출간기획서 작성이다. 사실 처음에는 원고가 훨씬 중요하고 출간기획서는 그 원고를 설명하는 하나의 문서라고 생각했다. 그때는 출간기획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원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출간기획서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출판사에는 늘 투고 메일이 날아온다. 이름 없는 일인 출판사에도 투고 메일이 날아올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작가 되기를 꿈꾼다. 하지만 출판사는 바쁘다. 모든 원고를 다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보는 것이 바로 출간기획서다. 100매가 넘는 원고를 아무리 빨리 읽어도 몇 시간은 걸릴 것이다. 그런데 그런 투고 원고가 하루에 많으면 10통이나 날아온다고 생각해보라. 모든 원고를 꼼꼼히 읽을 수 있을까? 아니다. 불가능하다. 업무 자체가 마비될 것이다. 그러면 무엇으로 원고를 파악할까? 바로 출간기획서다. 실제로 첫 번째 책과 두 번째 책을 계약할 때를 생각해보면 둘 다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황준현 작가님이시죠? 000 출판사입니다. 계약하고 싶습니다. 날아갈 듯 행복한 기분과 동시에 의문이 생겼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원고는 읽어보셨나요? 아직 보낸 지 1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뒷꼭지만 읽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출간기획서만 보면 압니다. 원고가 좋을지 나쁠지. 그때는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책 쓰기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지금은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안다. 실제로 과제로 출간기획서를 내고 받아보면 내 눈에도 보인다. 이 책은 출간되겠다. 이 책은 어디를 다듬으면 되겠다. 이 책은 힘들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제 책 쓰기 코치를 막 시작한 나도 출간기획서만 봐도 작가가 글을 잘 썼을지 못 썼을지 알 수 있는데 출판사는 당연히 더 잘 알지 않을까? 출판사는 한 권의 책을 잘못 내서 망할 수도 있다. 한 권의 책을 낼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나 목숨을 걸고 원고를 볼까? 그리고 출간기획서를 볼까? 출간기획서는 책의 소개서이자 첫인상이다.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출간기획서를 보는 것이다. 반대로 내가 어떤 책을 쓸 수 있을지, 내 책이 어떤 책인지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출간기획서다. 즉, 출간기획서를 잘 쓰면 원고 쓰기도 쉬워진다. 현재까지 약 1000여 군데 가까운 출판사에 투고했다. 그중에는 투고 양식이 다른 출판사와는 한참 달라서 꽤 오래 작성했던 출간기획서가 있다. 그 출간기획서의 말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성하기 힘드셨죠? 하지만 책을 내는데 이만한 궁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무릎을 탁 쳤던 기억이 난다. 사실 출간기획서를 쓰면서 원고가 수정되기도 했고 심지어 원고의 기획이 바뀌기도 했다. 그만큼 출간기획서는 중요하다. 만약 내가 지금 어떤 책을 써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출간기획서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1. 기장의 출간기획서를 작성하다 보면 어떤 책을 써야 할지 감이 잡힌다. 4. 출간기획서를 어떻게 써야 하나요? 출간기획서가 짧아야 좋나요? 길어야 좋나요?
한 작가에게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난다. 작가가 되기 전이었을 것이다. 그때 원고를 다 쓰고 한참 출간 기획서라는 것을 쓰고 있었다. 한 장 안에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는 멘토의 조언을 들으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며 출간 기획서를 썼다. 그때 우연히 한 작가의 출간 기획서를 보게 되었다. 무려 40페이지가 넘는 출간 기획서였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은 원고 하나 없이 2권의 책을 계약했다는 것이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멘토는 출간 기획서가 짧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분은 왜 이렇게 긴 거야? 아니 심지어 2권이나 계약했다고? 원고는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 둘 다 맞는 말이라는 것을. 사실 출간 기획서는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된다. 중요한 것은 출판사를 설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 길이가 아니었다. 다시 40매의 출간 기획서로 돌아가 보자. 그 출간 기획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경쟁도서 분석이었다. 마치 회사에서 PT를 하는 것처럼 한눈에 봐도 화려하게 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출간 기획서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홍보에 관한 부분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때 그분의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 꽤 큰 재수학원의 원장이었다. 일주일에 무려 1000명 이상의 학생을 만난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출간 기획서를 꼭 길게 써야 할까? 아니다. 사실 출간 기획서는 이렇게 길지 않아도 된다. 나는 여전히 한 장의 출간 기획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전에는 그 작가님이 40매나 되는 출간 기획서를 써서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40매라는 내용보다는 책을 어떻게 팔 것인지에 대한 홍보 덕분에 작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아니 그게 맞다. 출간 기획서는 아래의 내용이 들어간다. 제목과 목차 저자 프로필 기획 의도 타겟 독자층 홍보 및 마케팅 아이디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홍보다. 즉, 작가의 판매력이 가장 중요하다. 극단적인 경우 홍보를 제외한 다른 부분이 부실하더라도 홍보가 확실하다면 책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나는 SNS를 추천한다. SNS를 통해서 작가가 된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투고에서 작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판사에서 작가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이미 홍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팬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즉 작가의 판매력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작가를 찾는다. 그리고 실제로 책이 잘 팔릴 확률이 높다. 계약할 때 출판사에서 묻는 질문도 홍보와 주로 관련되어 있다. 작가님 책을 몇 권이나 파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 대답에 따라서 출간 여부가 갈릴 정도로 중요한 질문이 다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그 준비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작가가 될지 좀 늦게 될지가 정해진다. 5. 누가 제 책을 볼까요? 출간 기획서에는 타겟 독자라는 부분이 있다. 즉, 이 책을 누가 읽을지 미리 정해놓고 쓰는 것이다. 이 글은 누가 읽을까? 아마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읽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글을 준비했을까? 우선 예비 작가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목차로 만들고 내가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타겟 독자를 더 잘 설정할 수 있을까? 우선 타겟 독자가 현재 가진 문제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 좋다. 말했듯이 나는 책 쓰기로 주제로 글을 쓰기 전에 예비 작가들에게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글을 작성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글을 쓰려면 나 역시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현재 독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와 필요성이 있었기에 도움이 될 만한 글을 쓸 수 있었다. 꼭 책 쓰기 분야만이 아니다. 최근에 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 강사는 충격적인 말을 했다. 대표님들이 물건이나 지식 서비스를 못하는 이유를 아세요? 여러 가지 답을 생각했다.
아직 전문성이 부족해서 세일즈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등등. 하지만 강사가 말한 내용은 전혀 의외였다. 대표님들이 팔지 않아서입니다. 누군가는 대표님들이 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들이 평생 배운 게 10,000원도 안 할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을까? 엄청난 가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으로 책을 쓰면 되는 것이다. 누군가는 예비 작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궁금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배우고 싶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주제가 책 쓰기다. 그래서 많은 분이 책 쓰기에 대해 물어본다. 여러분은 어떤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도 묻지 않는가? 혹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 사람들에게 책을 쓴다고 생각하며 혹은 말한다고 생각하며 글을 쓴다면 한 권의 책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6. 꼭 제목과 목차를 먼저 정하고 책을 써야 좋을까요? 책을 쓰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제목과 목차를 정한 뒤 글을 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선 글을 쓰는 것이다. 그리고 글을 제목과 목차에 따라 분류한다. 사실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작가가 편하게 느끼는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첫 번째 방법이 낫다. 우선 앞에서 말한 대로 주제가 정해지면, 즉 제목과 목차가 정해지면 책 쓰기가 쉬워진다. 많은 예비 작가가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한 다의 하지만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바로 컨설팅이다. 책 쓰기 코칭 중 가장 중요한 순서가 바로 컨설팅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 컨설팅지를 통해서 작가들에게 꼭 맞는 주제를 정해준다. 그러면 놀랍게도 쓸 것이 없다고 말하던 예비 작가들이 갑자기 쓸 것을 쏟아내기 시작한다. 이것도 쓸까요? 사실은 이것도 쓰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써야 할 주제가 정해졌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떠오르고 더욱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된다. 또 제목과 목차를 먼저 써야 하는 이유는 글이 산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무 내용이나 쓰라고 하면 글이 산으로 간다. 예전에 한 작가의 초고를 봤을 때의 이야기다. 세일즈에 관한 책이었는데 원고의 한 부분이 와인 이야기로 가득했다. 세일즈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이야기가 나오니 당황스러웠다. 생각나는 대로 써보라고 했더니 글에는 어울리지 않는 글까지 쓰게 되었다. 그 이유는 제목과 목차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해서 글이 삼천포로 빠진 것이다. 집을 지을 때도 반드시 설계도를 먼저 그린다. 만약 우선 집을 지으면서 설계도를 그린다고 생각해보라. 엉망인 집이 될 확률이 높다. 최악의 경우 지었던 집을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할 수도 있다. 설계도는 집을 짓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가장 앞서서 해야 할 과정이며 어떤 집이 탄생할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다. 제목과 목차도 마찬가지다. 어떤 책이 만들어질지 예상해 볼 수 있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글을 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 같지만 사실 글을 쓰는 가장 빠른 방법은 기획을 먼저 하는 것이다. 기획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글은 그저 그 순서대로 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제목과 목차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바로 벤치마킹이다. 우선 책 쓰기의 시작 단계에서 제목과 목차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책의 전체 구조와 내용을 정하게 된다. 우선 책의 주제가 명확해야 한다. 무엇에 관한 책을 쓸 것인지, 그 목적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하고 싶은 한 줄의 메시지를 정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바로 제목이 된다. 이 제목도 내가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하는 것이 좋다. 그럴 수 있어 당신은 결국 무엇이든 해내는 사람을 너의 편이 되어줄게. 현재 상위권에 있는 베스트셀러의 제목들이다. 이 책들의 제목은 보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가? 그렇다면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개 이런 책들은 목차도 좋다. 나는 그런 제목과 목차들을 모은다. 그리고 책을 쓸 때, 그리고 코칭할 때 이용한다. 이미 검증된 제목과 목차이기에 조울화 률이 높다. 이 책의 제목도 또 목차도 벤치마킹한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기억하라. 창작이 아니라 치마킹이다. 7. 글쓰기를 못해도 책을 쓸 수 있나요? 작가는 글솜씨가 좋아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 쓰기를 통해 글솜씨를 키우고 필력도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담백한 문장력, 문법 등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들이는 시간에 누군가는 벌써 책을 몇 권 써서 운명을 바꾸고 있을 테니까요. 하루 일간 책 쓰기의 힘, 기혁백. 많은 작가가 묻는다. 글쓰기를 못해도 책을 쓸 수 있나요? 그렇다. 글쓰기와 책쓰기는 다른 영역이다. 물론 글을 잘 쓰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필수적이지는 않다. 책쓰기에서 중요한 것은 글솜씨보다는 기획력이다. 글쓰기는 재능의 영역이다. 하지만 책쓰기는 노력의 영역이다. 누구나 시간을 들이면 괜찮은 책을 쓸 수 있다. 얘는 작가는 못 되겠다. 장강명 소설가가 처음 글을 쓰고 아내에게 보여줬을 때 들었던 반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의 이력은 화려하다. 짧은 시간에 35권의 책을 냈고 한겨레 문학상, 문학동네 작가상, 젊은 작가상, 오늘의 작가상 등 수많은 상을 받았다. 만약 그가 아내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다면 지금의 장강명 작가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책쓰기와 글쓰기는 다르기 때문이다. 챗GPT에게 물어봤다. 글쓰기를 못해도 책을 쓸 수 있나요? 답변은 아래와 같았다. 글쓰기를 잘하지 못한다고 해서 책을 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작가들이 글쓰기에 자신이 없었거나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노력과 연습을 통해 책을 쓰고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글쓰기는 스킬이며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최근 책을 쓸 때 챗GPT 쓰는 일이 많다. 그리고 놀랄 때가 많다. 나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비슷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사실 소설과 시는 재능의 영역 즉 글쓰기의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비소설 즉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는 글쓰기를 못해도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나의 첫 책이었던 하루 1시간 독서 습관은 내가 29살이었던 고졸일 때 쓰기 시작했다. 1달 만에 초고를 다 쓸 수 있었고 7개월 만에 첫 책이 출간되었다. 만약 책 쓰기가 재능의 영역이었다면 처음 책을 쓴 나는 짧은 시간에 한 권의 책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책 쓰기는 기술이자 노력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처음 책을 써본 나는 1개월 만에 무려 140페이지가 넘는 원고를 쓸 수 있었다. 또 책 쓰기 코칭을 할 때도 비슷한 일이 자주 발생한다. 독서도 거의 하지 않고 또 글을 잘 쓰지 않던 한 예비 작가를 만났다. 3번 이상 책 쓰는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작가님, 죄송한데요. 제가 글을 너무 못 써서요. 저 책 안 쓰면 안 돼요? 실제로 코칭을 하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대부분 글쓰기에서 막힌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며칠 쓰다 보면 이내 좋아진다는 것이다. 글쓰기가 재능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많이 써보기, 많이 고치기. 이것을 하지 않고 글을 잘 쓰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일단 써보는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첨삭을 거치면 멋진 글이 탄생하게 된다. 책 쓰기와 글쓰기는 다르다. 글쓰기를 못해도 책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리고 글쓰기는 연습 하면 좋아진다.
그래서 겁먹을 필요가 없다. 그저 자연스럽게 좋아질 것이다. 8. 하루에 몇 시간을 투자해야 책을 쓸 수 있나요? 말했던 대로 나는 단 한 달 만에 140페이지라는 책을 쓸 수 있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꾸준히 썼기 때문이었다. 강원국 작가의 일화다. 처음 책을 쓸 때 하루 종일 노트북으로 한 글자도 쓰지 못하고 그저 빈 문서만 쳐다봤다고 한다. 두 번째 날도 똑같았고 세 번째도 날도 똑같았다고 한다. 무려 3주 정도 한 글자도 못 썼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3주가 되던 날 갑자기 글이 써지기 시작했고 대통령의 글쓰기 초고가 완성되었다고 한다. 만약 강원국 작가가 중간에 포기했다면 아마 원고를 다 쓰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꾸준히 자리를 지켰기에 원고를 마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꼭 책을 쓰려면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할까? 아니다. 나는 딱 하루 1시간을 추천한다. 1시간만 써도 꽤 많은 분량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책 쓰기를 처음 한다면 오랜 시간 쓰는 것도 어렵다. 예전에 책 쓰기 컨설팅 할 때의 이야기다. 연봉 1억의 회사원을 상담한 적이 있다. 그의 상담 내용은 간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곧 회사를 관둘 예정입니다. 책을 쓰고 강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책 쓰기 코칭 바로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분과의 상담을 통해 그분의 책은 상당히 빨리 완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제도 명확했고 무엇보다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얼마나 전문가였냐면 초등학생이나 심지어 70대의 어르신도 그의 기술로 돈을 벌게 할 수 있었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났다.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성공을 했다. 그가 연봉 1억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였다. 그를 작가로 만들 자신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책 쓰기 코칭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좋습니다. 2에서 3일만 좀 생각해보고 책 쓰기 코칭 신청하시죠. 퇴직 전에 마지막 휴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퇴직 신청하신 것 조금만 보류하시고 2, 3일 정도 하루 종일 책 써보세요. 만약에 집중해서 책을 쓰실 수 있다면 책 쓰기 코칭 해드릴게요. 작가님은 3개월 안에 책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어땠을까? 그는 하루 만에 포기했다. 1시간도 채 글을 쓰지 못했다. 그리고 나의 조언대로 다시 회사에 복귀했다. 누구나 처음에는 생각한다. 충분한 시간만 있다면 책 한 권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수많은 사람을 코칭해 본 결과 짧은 시간에 책을 쓰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패했다. 하지만 하루 1시간 정도씩 시간을 정해놓고 썼던 사람들은 모두 작가가 되었다. 사람들은 하루 1시간을 무시한다. 하지만 하루 1시간 모여 3개월이면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는 분량이 나온다. 하루 1시간도 낼 수 없다면 30분만 내도 6개월 안에 책을 쓸 수 있다. 하루 1장이면 3개월이면 100장이다. 심지어 일주일에 2장만 써도 1년이면 100장이 넘는다. 하지만 그 정도 시간을 못 내서 많은 사람이 책 쓰기를 포기한다. 이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1시간만 투자하라. 누구나 작가가 될 수 있다. 9. 잘 팔리는 책은 어떻게 써야 할까? 제주도의 성산에는 국수 맛집이 있다. 갈 때마다 항상 대기를 해야 할 정도다.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을 싫어해서 맛집은 잘 가지 않지만 워낙 유명한 곳이라 아내와 같이 갔던 기억이 난다. 국수와 수육이 함께 있는 커플 세트를 시켰는데 생각보다는 국수의 가격이 쌌다. 그리고 놀란 것은 그 다음이었다. 수육을 생각보다 많이 준 것이었다.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곳이 왜 맛집이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성산에 갈 때마다 그곳을 간다.
그 국수집이 왜 인기 있는 맛집이 되었을까? 그것은 원래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주기 때문이다. 책도 마찬가지다. 출판 시장이 어렵다고 하지만 하루에도 200여 권이 신간이 나온다. 그 중에 어떤 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로 책 가격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면 된다. 15,000원이 아깝지 않은 책이라면 누구나 그 책을 살 것이다. 한 유튜버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2만원짜리 음식을 만원에 팔아봐. 무조건 잘 돼 왜? 만원만 냈을 뿐인데 2만원의 가치를 주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당연히 그런 가게를 가지 않을까? 여러분은 100만원짜리 교육이 있다면 신청할 것인가? 쉽게 대답하긴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교육을 신청하면 1000만원에 가까운 혜택을 주면 어떨까?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다. 5천만원 정도 하는 차가 있다. 이 차는 평소에 아주 인기 있는 차량이다. 대기업에서 프로모션으로 이 차를 반값에 팔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빚을 내서라도 이 차를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차의 가치는 5천만 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책이 잘 팔리게 하는 비결도 같다. 책 가격보다 더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다. 잘 팔리는 책들은 모두 책 가격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한다. 최소한 손해봤다는 생각은 들지 않게 한다.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의 책은 잘 팔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여러분이 쓴 책이 가치가 있다면, 책값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베스트셀러를 넘어 스테디셀러가 될 것이다. 12책 쓰기는 100m 달리기다. 앞서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면 작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많은 분이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책 쓰기는 마라톤이군요. 하루 1시간씩 꾸준히 쓰면 되는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책 쓰기와 마라톤과 비슷할 수 있다. 하지만 책 쓰기는 단거리 경주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할 확률이 높다. 5일 만에 무려 13,000자에 가까운 글을 쓸 수 있었다의 전자책 1권 이상의 분량이고, 이렇게 1주만 더 쓰면 종이책 1권의 분량인 60페이지 정도의 글이 나온다. 단 2주 만에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큰 2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기획을 미리 해놓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책 쓰기를 마라톤이 아니라 단거리 경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전에 토익 공부를 할 때의 이야기다. 크게 2가지 방법론이 있었는데 1년을 두고 천천히 꾸준히 공부하는 방법과 2~3개월 안에 최대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었다. 그리고 한 전문가가 2번째 방법이 훨씬 낫다고 추천해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3개월 만에 고득점으로 토익을 졸업했다. 만약 내가 1년을 잡고 토익 공부를 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우선 1년 안에 내 일정이 계속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꾸준히 공부하는 패턴이 깨진다.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내 목표는 점점 멀어진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목표를 길게 두기 때문에 실패한다. 1년에 비해 2~3개월은 통제하기 쉽다. 딱 2~3개월만 집중하면 되기 때문이다. 책 쓰기를 마라톤으로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해야 할 일로 생각하는 순간 책 쓰기는 힘들어진다. 하지만 단기간에 끝낼 일로 정하면 2~3달, 심지어 1달이. 나 일주일 만에 끝낼 수 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았다. 이번에는 40일 책 쓰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책 쓰기에 도전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또 다른 전자책을 쓰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느긋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책 쓰기를 마라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40일 안에 즉 7주 안에 최소 5권 이상의 전자책을 쓰고자 마음먹었고, 일주에 1권씩 써보자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대로 이뤄졌다. 퇴직하고 나서 책 쓰려고요. 나중에 준비가 되면 책 쓰려고요. 오랫동안 꾸준하게 책 써보려고요. 이렇게 말한 분 중 대부분은 작가가 되지 못했다.
그보다는 오늘이나 내일부터 하루에 한 장이라도 꾸준히 쓰는 사람들이 작가가 될 확률이 높다. 초고를 마치면 거의 100% 작가가 된다. 하지만 부분의 예비 작가가 초고를 마치지 못한다. 어떻게든 60페이지, 80페이지 정도의 초고를 쓰면 작가가 될 수 있지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책 쓰기를 마라톤으로 보기 때문이다. 에필로그. 책을 쓰고 싶다면 하루 1시간만 투자하라. 그리고 챌린지하라. 책 내는 것이 참 쉬워졌다. 최근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북크크와 같은 자가 출판 방식도 생겼고 예전에 비해 거의 무료로 책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작가가 되지 못한다. 왜 그럴까? 바로 원고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끝까지 마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꾸준하게 쓰지 못해서 작가가 되지 못한다. 최근 40일 책 쓰기 챌린지를 진행했다. 새벽 6에서 7시. 의 새벽 책 쓰기와 하루에 한 장 이상의 글을 쓰고 인증하기 등 미션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몇 가지 발견했다. 첫 번째는 책을 처음 써보는 사람도 하루 1시간 투자로 하루 한 장은 비교적 쉽게 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의 버킷리스트인 책 쓰기, 또 많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책 쓰기지만 하루 1시간 투자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챌린지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아마 40일차가 되면 더 이상 예비 작가가 아닐 것이다. 기획이 되어 있는 원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루 1시간을 투자해서 원고를 썼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1시간 만에 꽤 많은 분량의 책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스스로도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챌린지를 운영한다는 부담감에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었고 놀랍게도 하루에 3,000자씩 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에서 2년 정도 책 쓰기를 완전히 놓은 적이 있었다. 책 쓰기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결혼과 육아로 그럴 만한 시간도 에너지도 없었다. 그러다 자연스레 책 쓰기를 포기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권의 책을 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매일 하루 1지장 쓰기였다. 매일 1-2장이라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하루 1-2장이 3달 정도 쌓이면 무려 100페이지에 가까운 책이 된다. 단행본으로 따지자면 무려 300페이지에 가까울 것이다.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다. 아마 챌린지가 아니었다면 개인적으로도 이 원고를 쓰기까지 또 원고를 쓰자고 마음먹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데 챌린지를 통해 무조건 하루 1시간은 써야 한다는 압박감 덕분에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쓰게 되었다. 스스로도 상당히 놀랐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책을 쓰는데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예전에는 기획부터 초고 그리고 탈고까지 3달 정도의 시간을 두었다. 그런데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루의 3,000자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속도라면 1달 만에 9만 자 즉 종이책 한 권이 넘는 양도 쓸 수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물론 원고 쓰는 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누구나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 챌린지를 함께 진행하는 예비 작가들을 보면서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다. 앞서 말한 대로 책 쓰기는 단거리 경주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기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하지만 1달 안에도 끝낼 수 있는 것이 책 쓰기다. 아니 그렇게 해야 오히려 작가가 될 수 있다. 아마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작가가 탄생할 것 같다. 많은 작가가 원고를 쓰지 못해서 출간을 포기한다. 하지만 챌린지를 통해서 그 원고가 확보되면 사실 책 쓰기는 쉬워진다. 기획이 잘 되어 있는 원고라면 투고도 가능하다. 물론 자가 출판도 바로 진행할 수 있다. 원고가 있기 때문이다. 책을 쓰고 싶다면 챌린지를 하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 짧은 시간에 작가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특별히 감사한 사람들이 있다. 나와 함께 무모한 도전, 41책 쓰기 챌린지 일기를 했던 작가님들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사실 나도 일주일 만에 책 한 권 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가능하더라 도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이었다. 하지만 29분의 작가님들과 함께 했기에 가능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함을 남기고 싶다. 챌린지가 이제 겨우 일주일 지났을 뿐인데 거의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1만 자 이상의 원고를 썼다. 전문 작가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 말이다. 여러분도 가능하다. 혼자 하기 힘들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하루 1시간만 책을 써보라. 이 책이 시키는 대로 해보라. 분명 작가가 될 것이다. 생각보다 빠르게